포브스에도 블룸버그에도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가문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낯설지만 이들은 유럽의 은행에서 미국의 기업까지 조용히 움직이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죠. 6세대 동안 수조 원의 제국을 세우고도 단 한 번도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이제 그 숨겨진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의 힘은 단순한 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무기는 전략적 침묵이었죠. 말보다 구조로, 존재보다 영향으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지배 구조를 설계해 세계적인 기업들을 조종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에서는 완벽히 벗어나 있었어요. 19세기 중반, 스웨덴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개발할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죠. 바로 이 시기에 한 젊은 해군 장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 오스카 발렌베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한 가지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도 민간은행이 필요하다. 당시 스웨덴은 중앙은행만이 대출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것이 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1856년 안드레는 결국 스웨덴 최초의 민간은행인 스톡홀름 엔실다 은행을 세웠습니다. 이 은행의 철학은 혁신적이었습니다. 귀족만이 아닌 상인과 시민들이 예금을 맡기고 산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스코틀랜드의 은행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이 아이디어는 스웨덴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금융을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그의 아들 크누트 아가톤 발렌베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크누트는 아버지의 이상을 국제적 비전으로 확장했죠. 그는 스웨덴을 유럽 금융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런던, 파리, 베를린의 금융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1916년 스웨덴 정부가 은행의 산업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발렌베리 가문은 놀라운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인베스터 AB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이 회사는 훗날 발렌베리 제국의 핵심 기둥이 되었고 법의 변화조차 그들의 전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크누트와 그의 아내 앨리스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국가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17년 두 사람은 크누트 앤 앨리스 발렌베리 재단을 설립해 과학과 의학, 기술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오늘날까지도 이 재단은 스웨덴 혁신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 다수가 이 재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크누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스웨덴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며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스웨덴의 중립을 지켜냈습니다. 경제와 외교 두 영역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은 당시 유럽에서도 드물었죠. 그의 이복 형제 마르쿠스 발렌베리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경멸했고 주머니 없는 재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제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절제 속에는 냉철한 현실 감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산업화의 흐름을 읽었고 스웨덴의 산업 기반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는 ASEA, 현 ABB, 아틀라스 코코, 스토라 엔소, 스카니아 등 지금도 세계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한 유럽에서 그는 중재자이자 협상가로 활약했죠. 특히 독일과 러시아의 복잡한 경제관계를 조정하며 스웨덴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크누트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지만 결국 그것이 발렌베리 제국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고의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부보다 가문의 지속 가능성을 택한 선택이었죠.
이 결정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재단을 통해 가문의 자산은 상속세의 부담을 피해갔고 재산이 분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발렌베리 가문이 오늘날까지 단일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핵심 원리가 되었어요. 세대를 거듭하며 부를 잇는 다른 가문들과 달리 발렌베림은 자산의 중심을 영리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무대는 두 아들 야콥과 마르쿠스 주니어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지만 발렌베리 형제는 중립 이상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독일과의 무역을 유지하면서도 연합국과의 관계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야콥 발렌베리는 나치 독일과의 거래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겉보기엔 합법적 무역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약탈자산 세탁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그가 단순히 이익만 좇았던 건 아닙니다. 그는 동시에 독일 내부 저항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연합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1943년 그는 베를린에서 독일 저항 지도자 괴르델러를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이중 행보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도박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목표로 한 발키리 작전에도 발렌베리의 비밀 네트워크가 개입되어 있었죠. 그러나 작전은 실패로 끝났고 괴르델러는 처형당했습니다. 만약 그때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전후의 유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또 한 명의 영웅이 가문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라울 발렌베리입니다. 그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수천 명을 구하기 위해 스웨덴 여권을 위조해 나치의 학살을 막았습니다. 나치의 기차에서 사람들을 직접 끌어내고 게토의 대학살을 저지한 그의 용기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발렌베리 가문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나치 자금 세탁 의혹으로 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죠. 스웨덴 내에서도 의심이 커졌고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라울 발렌베리는 소련에 체포되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소련은 그가 1947년에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가문의 영웅이 냉전의 어둠 속에서 사라진 것은 발렌베리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남았죠. 그러나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46년 마르쿠스 주니어가 경영권을 이어받으며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틀라스 코코를 재편하고 스웨덴의 사브 전투기 개발을 지원하면서 전후 복구의 핵심 동력이 되었어요. 그의 통치는 50년에 걸쳐 이어졌고 가문은 다시금 안정과 성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죠. 장남 마르크 발렌베리는 후계자로 철저히 준비되었지만 1971년 불과 4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막대한 책임과 압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후 막내 페터 발렌베리가 가문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틀을 깨고 실무 경험과 글로벌 감각으로 제국을 재정비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그는 볼보에서 아틀라스 코코와 스토라 엔소의 지분을 되사오며 핵심 기업 통제권을 되찾았죠. 동시에 기술과 바이오 산업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오늘날 발렌베리 제국은 5세대와 6세대의 손에 있습니다. 야콥 발렌베리, 페터 발렌베리 주니어, 마르쿠스 발렌베리 3인이 핵심을 이루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들의 제국 가치를 약 2,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한화로 최대 700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발렌베리의 이름은 그 어떤 부자 순위표에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재단 구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개인의 부가 아닌 공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세금은 최소화되고 가문의 통제력은 극대화됩니다. 그들이 지배하는 기업은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사브, ABB, 아틀라스 코코, 스카니아 등 6,600억 달러, 한화로 약 9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단순한 기업 오너가 아니라 스웨덴 국가 경제 그 자체를 설계하는 세력으로 평가받죠.
그들의 가훈은 에세 논 비더리, 즉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과시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철학이죠.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고 사생활은 철저히 숨깁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강한 권력, 그것이 발렌베리의 방식입니다. 결국 이 가문은 불을 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전쟁과 위기, 세금과 법률의 변화를 넘어 6세대 동안 제국을 유지한 이들의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세상을 움직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발렌베리 가문은 세계 금융과 산업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들리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은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진정한 권력이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